아주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.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뇌리 속에 아주 각인이 된 뚜렷이 사건이 박혀 있죠. 민주당 민영배 의원의 위장 탈당, 꼼수 탈당 문제입니다. 지난번 이 검수완박법을 네.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할 때 양향자 의원이 안 한다는 원래는 양향자 의원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. 예. 안건 조정위원이 여야 한 명씩 하면 3대 3이 되면은 안건 조정위를 통과를 못 하지 않습니까? 예. 그러니까 양향자 의원이 무소속으로 있으니까 무소속으로 양향자 의원이 당신이 이제 한 명이 들어가면은 4대 2가 돼버리지 예. 않습니까? 예. 야당이 3명이니까. 예.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양양자 의원은 그걸 못하겠다. 나는 양심상 이건 잘못된 거다. 검수 안 받고 하니까 민주당에서 민영배 의원을 탈당을 시켜갖고 무소속으로 만들었어. 그러니까 무소속이 2명 있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 당시 박광원 민주당 법사위원장 지금은 바뀌었습니다만은 여당으로. 그러니까 민영배를 지명해갖고 안건조정위원을 해서 그냥 따닥딱 몇 분 만에 다 처리해갖고 그때 그 안건 조정이 잘 처리했다고 해서 지금 국회의장 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? 아, 그렇습니까? 그 사람이 그때 느닷없이 안건 조정위원회 들어와가지고 사보임으로 법사위 와갖고 안건 조정 소위원장을 맡았지 않습니까? 아, 예. 예. 출세하기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리네. 책필은 순간이다. 이문은 그러니까요. 영원한 것이다. 예,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? 우리 그 법조인 때 잠시 부끄러움 내일 전신값이 생긴다고. 김진표도 그래갖고 국회의장을 지금 따먹은 거다 아닙니까? 그때 한번 그냥 면 상하고 그런데 이 민영배를 뭐 다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다시 민주당의 복당 수순을 받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얘기 정도가 아니라 광주시당 위원장이 민주당의 이병헌 의원입니다. 지난 19일 당무위에 이 문제를 정식 제기를 해서 지도부한테 건의를 했고 그 당시 이재명 대표도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. 이렇게 화답을 해서 이제 시기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시기만. 그러니까 이게 위장 탈당, 꼼수 탈당이라는 걸 스스로 입증한 거 아닙니까? 그게 자인하는 거죠. 네, 자인. 예. 또 지금 민영배 의원이 친명입니다. 친명. 예. 그래가지고 이재명 대표도 복당시켜야 되지 않느냐. 그 말을 했습니다. 여러 차례. 예, 여러 차례 했죠.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시는 분인데. 당과 우리 개혁 진영을 위해서 희생한 분이다. 성공후사. 여기 또 선당후사 또 나오네요. 지난 대선 때도 말씀하신 대로 호남에서 이 민영배 의원이 맨 먼저 이재명 지지를 선언했습니다. 거기 이낙연 또 전 대표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. 있는데도 그렇죠.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꼼수 대왕들인데 제 생각에는 헌재 결정 이제 지금 변론을 지금 몇 번 한 것 같습니다. 27일 날 이제 공개 변론이 있습니다. 거기에 한동훈 장관이 직접 나가서 변론을 하겠다고 그러죠. 가처분도 있어가지고 가처분에서도 무슨 국민의힘 측 대리인 이야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. 했는데 만일에 이게 진짜 복당이 돼버리면 이게 위장 탈당을 자인하는 게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검수완박에 대해서 국민의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. 그렇죠. 절차적으로.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헌재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좀 꼼수를 또 써서 또 꼼수입니까? 언젠가 복당시킬 겁니다. 복당시키는데 그 시기는 결국 헌재 결정 나고 나서 할 겁니다. 그런데 지금 민영배라든가 이병훈 의원, 광주시당 위원장은 헌재 결정이 지금 언제 날지 모른다. 근데 그 사람들 입장은 하루가 급합니다. 2024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공천받아야 그 되니까. 지역에서는 또 민영배 차는 틀렸다. 해갖고 민주당을 또 공천받으려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 광주에 의원이 8명입니다만 2명이 또 무소속이에요. 민영배고 양향자.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절반이다 광주가. 그러니까 빨리 좀 복당을 시켜달라고 조르고 있는 거예요. 급한 마음은 알겠는데
그런데 이제 그 사실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큰 업적이랄까 그게 예. 검수완박법 아닙니까? 예. 근데 그 검수완박법을 가지고 지금 뭐 사실 이재명 대표하고 문재인 정권 시절에 지금 여러 가지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는 편인데 물론 그 시행령을 고쳐가지고 사실 그것도 약간의 조금 문제가 생겼지만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그 위험을 감수해가면서 그렇게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. 제 생각에는 아무리 급해도. 네. 그런데 이재명 대표도 아무리 민영배가 자기를 네. 제일 먼저 지지해줘서 뭐 친명의 아주 효자 노릇을 한 것도 했죠. 있고 그러나 전체 국민을 또 생각하지 않을 그렇죠.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? 누가 보더라도 우리 헌정사에 남을 5점을 찍은 사람. 국회사에 남을. 그런데 예. 그걸 이제 자기가 대표됐다고 나 지지해주고 그러니까 보온 성격으로. 보온 성격으로 이렇게 복당해줬을 때 과연 어떤 그러니까요. 평가를 받을지. 본인은 늘 뭐 정의를 찾고 뭐 진리를 찾고 하던 사람 아닙니까? 정의 많이 그런 거 한 번도 못 들었는데. 그래요? 이재명 대표가 정의와 진리를 이야기했다는 거는 자기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는 건 있었지만은. 그리고 이 민영배에 대한 복당 청원을 당원들 이제 개딸들이 거기 민주당 그 게시판에 하는 그 난이 있습니다. 그래갖고 5만 명이 넘으면은 답변을 해주게 돼 있어요. 옛날 뭐 청와대에서 한 거 있지 않습니까? 뭐 신문공가 뭐 있었죠. 그런데 이게 5만은커녕 절반도 지금 안 차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2만 4천인가 지금 와 있다는 겁니다. 그 민영배 의원이 좀 답답할 만하네. 이게 그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도 이건 아니다. 맞아요.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? 이건 해봤자 그렇죠. 민영배 한 사람을 뭐 구제해 줄 수는 있지만 당 전체적인 이미지라든가 명분이라든가 없지 않은 민영배는 위장 탈당이 아니고 난 진짜 탈당했다고 그때 조수진 의원한테 그냥 야단을 치고 난리 쳤지 않습니까? 그럼 안 들어가야죠. 네. 그럼 복당 안 해야죠. 네. 내가 위장이 아니다. 내 의사에 의해서 탈당했다고 했는데 지금 목을 메고 있는. 모르죠. 또 이분들은 워낙 뭐 이런 걸 잘하니까 그동안 마음이 변했다 그럴 줄 모르죠. 그래도 아무리 뭐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뭐 그걸 보여준 거 아닙니까? 저는 저는 뭐 이때까지 우리나라 국회가 참 비정상적인 게 워낙 많아서 그랬지만은 민영배 의원의 어떤 꼼수 탈당 이거 보고 참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저렇게 타락할 수 있구나. 아니 국회의원이라 그러면 우리나라에 300명 아닙니까? 또 받는 혜택도 얼마나 많습니까? 그런 사람들이 어떤 시정 잡배들도 잘 하지 않을 조폭들도 이런 거 잘 안 할 겁니다. 그 뭡니까? 무슨 양은이 파에 있다가 뭐 이런 파로 옮기고 이런 거 안 할 것 같습니다. 제 생각에는. 그런데 국회의원이 이렇게 진짜 백주 대낮에 이렇게 국민들 눈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탈당을 하면서 이것도 그 뭐 진정성 있는 탈당이라고 주장까지 하면서 하고 그러면 그걸로 끝나야죠. 나 국회 다음 2024년 당선 안 돼도 깨끗이 무소속으로 나가서 심판 받겠다. 내 진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무소속으로 나가서 심판 받든 어쨌건 그렇게 하고 거기서 심판을 받고 다음 국회를 노리든지 해야지. 이렇게 진짜 검수완박법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렇게 복당을 갖다가 한다는 거 이거는 진짜 국민을 뭐 가분개로 알아도 유분수지 정말 우리 국민들이 있죠. 이런 거 보면은 진짜 반성해야 되는 면이 있다고 봅니다.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해도 당선이 또 되니까 가서 민주당 간판만 달고 나가면 되니까. 그러면은 문제예요. 그걸 뽑아준 그 선거민들 이분들도 싸잡아서 욕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. 근데 그보다 기본적으로 국민을 너무 좀 우습게 보는 게 아닌가. 복당 신청하는 걸 보면요. 거기다 이재명도 이걸 잘 검토해 보겠다 할 게 아니고 지금 뭐 복당이 공시가 되고 실질적인 복당 절차에 들어간 것은 사실 아닙니까? 그러면은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이재명도 그건 좀 잘못됐던 것입니다. 사과합니다. 그러나 뭐 당을 위해서 희생한 거니까 내 책임하에 내가
모든 책임을 지고 복당을 시키겠다든가 일단 국민한테 사과를 하는 게 먼저 아닙니까? 근데 당을 위해서 희생시켰다는 말을 하는 순간에 검수완박법이 위헌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못하고 어쨌든 진퇴양난에 있는 거예요.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복당을 시키고 싶은데 무슨 말을 하면 이게 전부 다 이게 그 위장 탈당, 꼼수 탈당이 그대로 드러나는 말이 돼버리니까. 그러네요. 복당이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지금 뭐 여러 가지 절차를 취하고 그다음 무슨 말을 뭐 지금 궁리하더라도 결국은 복당이 힘들지 않을까. 지금 그 현재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그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현재 결정은 뭐 되게 보면 한 1년 이상. 근데 이거는요, 네. 헌재가 물론 지금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서 그렇지, 중립적인 인사들로 이루어져 있다면은, 이걸 가지고 이렇게 오래 할 그럴 이유는 이유가 없죠. 왜냐하면 지금 민영배 지금 복당하겠다고 그러는데, 이것만 봐도, 이거 위장 탈당이고, 패스트트랙법, 그걸 잠탈하기 위한, 우리 잠탈이라고 그러는데, 그걸 쉬운 말로, 그걸 회피하기 위한, 이렇게, 법 정신을 훼손시켜 가면서 했다는 그게 나오는데 그게 왜 위헌 아니고 뭡니까? 어쨌든 금방 나옵니다. 본래는. 이 민영배 이 위장 탈당 그리고 지금 복당 이 절차를 받고 있는 거 이런 것은 정말 우리 정치를 그렇지 부끄럽습니다. 않아도 국민들이 타깃이하지 않습니까? 침을 뱉고 그러는 상황 속에서 우리 정치를 정말 저 시궁창 속에다 갖다 그냥 집어 넣어버린 것입니다. 그러니까 그때 누구 말대로 정치는 사류, 뭐 기업은 인류 뭐 했던 이건희 전 회장이 그랬죠. 회장이 그러셨죠. 사류도 아니에요. 진짜 시궁창이 맞아요. 예, 시궁창이 넣어버린 거예요. 그리고 괜찮은 사람도 왜 국회의원만 되고 국회만 들어가면은 이렇게 체면이나 명예심이나 이런 게 다 없어지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. 특히 여야 간의 이런 극단적인 진영 논리로 빠져들어가지고 무조건적인 이런 그러네요. 정치가 된 것은 문재인 정권 때입니다. 그 조국 사태를 계기로 해서 완전히 진영 논리로 갈렸고 그 진영에 어느 진영에 속했다고 하면은 무조건 잘했든 잘못든 지지하고 반대쪽은 무조건 반대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지 않습니까? 이게 말씀대로 그 조국 사태 이후에 우리 사회에 옳고 그르고 어느 게 정이고 부정이고 이런 데 대한 구분이 없어져 버렸어요. 그러니까 이쪽 편이면 전부 정이고 자기를 반대하면 전부 다 부정이고 근데 사실 조국 사태 뭐 또 이야기 뭐 잠깐 하자면은 그게 잘못된 것만 누구든지 인정해야 되는데 이 더불어민주당의 뭐 처음처럼인가요? 처럼인가요? 뭐 처음처럼 소주 이름이네. 처럼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게 정의와 부정이 옳고 그르고 그다음 어느 게 윤리고 도덕이고 이런 게 하나도 없이 우리 편이니까 어떤 행동을 해도 다 맞고 그다음 그걸 비난하는 국민이나 국민의힘은 옳지 않다 이렇게 가버리니까 일반 국민들이 볼 때 도대체 우리를 갖다가 우리를 리드해 주라고 우리의 지도자라고 뽑아놓은 사람들이 이 정의란 걸 완전히 신발로 짓밟듯이 하니까 이게 그 사회가 풍조가 완전히 이렇게 지금 아까 민영배 복당 문제도 나왔지만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이 많지만 제일 잘못된 것은 국민을 완전히 편을 갈라버리는 그 정치를 했다는 것이고 지금 이 정경심에 대해서도 뭐 형 집행정지라고 난리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도 잘못됐다고 지금 대법원에서까지 판결이 나왔고 4년 실형을 받았지 않습니까? 그 재판관이 고법의 선관을 아주 준엄하게 꾸짖었잖아요.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문재인 정권 때 재판을 한 거 아닙니까? 그럼요. 지금 오늘 또 조국도 자기 재판으로 또 출두를 했더라고요. 그 사람도 똑같지 않습니까, 지금? 그 문재인 정권의 검사들이 기소를 했고, 수사를 했고, 기소를 했고, 뭐 판사야 뭐 별개 문제지만. 그 스펙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둘이 짜고, 정경심 보고, 조국이 짜고 다 만들고, 그래갖고 활용해 먹은 거 아닙니까? 딴 사람이 다 했으니까 우린 괜찮다는 거 아닙니까? 참. 아니, 부인이 4년형을 받았잖아요. 대법까지 가서도. 그것도 지금 부인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요.
이게 뭐 보복 수사고 아니 보복 수사를 왜 문재인 정권에서 조국 부인한테 보복 수사를 합니까? 근데 아까 그 고 교수님 말씀대로 있죠. 그 조국 교수가 자기 부인이나 자기의 범행을 부인한 거, 그거는 뭐 피고인 피의자로서 있죠. 있을 수 있지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어떤 정의에 대한 관념이 완전히 상실됐다는 게 더 극과적으로는 불행이다. 그렇죠. 예. 아까 말씀하신 그 철험회라든가 예. 그쪽 의원들은 지금도 이게 정치적으로 탄압받아갖고 집어넣은 거지 아무 죄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? 그러면 그때 그걸 수사했던 검사나 예. 재판했던 판사들이 좀 정치적으로 판단한 거네요. 뭐 그 그런 사람들 표현대로 따르면 결과적으로 뭐 그런 뭐 셈이죠. 사실관계는 필요 없고 예. 예. 그게 이제 이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놓은 편가르기 정치, 진영 논리 그것에서 지금 모든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빠져버린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? 탈원전이니 뭐 이런 문제보다도 예. 오히려 이게 국가 장래적으로 더 훨씬 큰 큰 피해를 해악이- 끼친 거죠. 탈원전은 고치면 되는 그러니까요. 거예요. 바꾸면 되는데 이렇게 나눠진 이 국민을 통합을 통합시키는 갖다가 거 이건 지금 거의 지금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초반에도 말했지만 이런 문제가 있죠. 지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게 아니고 비정상적으로 그 이후에 절차가 흘러가는 게 결국은 이 분열된 한국의 지금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참 안타깝습니다. 어쨌든 이 민영배 위장 탈당했다가 복당을 하겠다고 지금 나섰고 당 측에서도 긍정 검토를 한다니까 참 이런 경우를 뭐라고 이야기할지 양도구육 아닙니까? 양도구육. 누가 잘 쓰던데. 양도구육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. 예. 네,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